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94,500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변화 요인이 생겼어요. 원래 계속해서 강한 시장에 대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시장에 대한 움직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뭔가 음복이 조금씩 나옵니다. 1월 달에는 정말 엄청나게 강했죠. 이걸 보면 뭔가 딱 여기랑 비슷하게 보여요. 그쵸? 조정 구간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때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삼성전자 팔지 말아라. 두산 에너빌리티 팔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주도주 바뀌지 않으니까. 주도주가 생긴 이유가 있겠죠. 예전처럼 시장이 아무리 좋다 그래서 뭐 잡주들 다 끌고 가고 이런 장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리고 한국시장은 선진국 증시로 가고 있다. 이미 왔을 수도 있어요. 움직임 자체가 똑같거든요. 자, 왜 똑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가는 놈만 갑니다. 예전에도 그건 맞았어요. 가는 놈만 가요. 근데 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2014에서 15년 정도? 요때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가는 놈만 가는 게. 원래 최소한 시장이 이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면 그래도 웬만한 종목군들 이렇게 좀 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움직이는 놈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한전기술, BHI 이런 것들, 현대건설까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관련주들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원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 원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두산에너빌리티, 즉 원전 주기기를 납품하는 SMR의 주기기를 납품하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가치가, 즉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건데, 당연히 한전기술 미래가치가 좋아질 수 있겠죠. BHI 미래가치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 다 원전이니까. 원전과 관련된 거니까. 현대건설 뭐예요? 시공. 원전 시공. 이쪽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원전이 강하다. AI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된다. 여기서 이거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볼게요. 삼성전자 봅니다. 어때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변동성은 있지만 안 빠져. 왜 이럴까요? 미래가치가 좋아지니까. 왜? AI에 대한 투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된다. 이것만 그럽니까?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한미반도체 강하죠. SFA 반도체 이것도 신고가 강합니다. ISC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반도체 이것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끌고 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모두는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갑니다. 그게 뭐예요? 주도주. 즉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보는 이유는 주도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도주를 볼 때 뭘 봐야 되는 거냐? 시세를 유지하고 여기 고가 구간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매물 소화 과정에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으면서 뭐만? 대장주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매매하는 겁니다. 한전기술, 현대건설, BHI 이런 것들이요.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실전에서의 상황 봅니다.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신고가, 수익 구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13%, 22%.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미 반도체. 자, 2월 2일 날 13% 수익, 1월 30일 날 17% 수익, 1월 9일 날 36% 수익. 1월 9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36%, 17%, 13%입니다. 특이한 건 매수를 다시 하고 여기 보세요. 36% 수익을 1월 9일 날 냈습니다. 이건 1월 2일 날 매수한 13만 원에 매수한 물량이에요. 그런데 1월 27일 날 다시 사요. 대략 한 20일 정도 지난 이후에. 그쵸? 다시 매수해서 20만 7천 원, 19만 9천 원에 매도를 한 겁니다. 요 구간이에요.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한번 보세요. 공부하기 좋습니다. 내가 어느 타점을 잡아가면서 매수를 하는지 보기 때문에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타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시점에 매수해서 최소한의 스윙 이상, 즉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보유 기간을 거치면서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내는지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통점 찾으세요.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 수익이고요.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원전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전기술 45%. 모두 다 뭐예요? 신고가 구간. 그리고 떨어지는 거 보고 팔았잖아요. 이렇게 된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떤 호재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외국인이 판다, 산다 이런 걸 볼 게 아닙니다. 가격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만 보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찌라시가 돈다, 뭐 유상증자 찌라시 막 돌고 난리를 치던데 제가 장담할게요. 이건 지금 유상증자가 나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폭등합니다. 왜? 자금 조달이거든요.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게 돼요. 자금 조달을 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주가 곧 임박해 있다. 내부 물밑에서는 수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게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시가총액을 떠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상당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찌라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을 버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계속 가격대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변동성이 조금 커졌고 하락 구간이 한 차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두산에너빌리티만 안 팔면 돼요. 그럼 반도체에선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안 팔면 돼요. 그리고 관련주들은 사고 팔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보유해 갈 수가 있어요. 보유해 갈 수가.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 이렇게 막 굳게 막 믿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수익 실현 없이 그냥 쭉 2년이고 3년이고 쭉 간다? 우리가 무슨 워렌 버핏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한전기술뿐이 아닙니다. 완전 다른 거. 이게 뭐라 그랬어요? 현대건설. 시공이라 그랬죠? 43% 수익. 여기잖아요. 여기서 다 수익 나오는 거 아닙니까? AI 쪽에 투자. 뭐합니까? 로봇주, 로보티즈. 어때요? 23% 수익. 언제? 2월 2일 날. 그리고 내려보면 101% 수익 11월 7일 날. 언제? 신고가 구간에 정확히 돌파 구간이잖아요. 빠질 때 사지 마세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고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가격 부담이 없어졌다. 어디에? 미국 시장에. 그리고 한국 시장도 한 차례 출렁임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삼성전자는 추세 이탈에 대한 상황이 그려지지 않는다. 왜? 삼성전자의 추세 이탈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스닥도 나스닥인데 디램 가격이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디램 가격이 이 정도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램 가격도 내려오긴 내려오지만 장기적인 우상향입니다. 왜?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쌀과 같은 존재거든요. 이건 뭐 재사용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개인들이야, 개인 사용자들이야 메모리를 재사용하거나 내가 쓰던 걸 빼가지고 팔거나 뭐 당근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메모리들은 한번 꼽으면 빼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씁니다. 아예 뻗을 때까지.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학습 그리고 추론의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하나예요.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는 건 AI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러면 이럴수록 원전에 대한 수주는 임박해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파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주들 팔면서 가는 거지만 수익 실현을 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 반도체에 대한 주도주 그리고 여기서 대장주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두산에너빌리티처럼 파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주들은 계속 치고받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요. 그쵸? 어떤 뭐 찌라시를 보고 뭐 배당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가격을. 가격만큼 빠르게 반영되는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매물 소화 과정 곧 끝납니다. 팔아야 될 때가 아니고 관련주들은 치고받고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보유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에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황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쵸?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마감 특징점 전강후약이다. 미증시 반등과 함께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드디어 오후장 약세 마감이 됐다. 이유는 뭐예요?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플하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보합권에 끝났다. 즉 AI에 대한 수요는 계속된다는 걸 시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당연히 원전에 대한 수요도
있을 수밖에 없죠. 미래 가치는 좋아진다는 겁니다. 내용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보유 중에 있고 BHI는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영향인데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 상승폭이 컸고 미증시는 충분히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하는 것이라 높은 변동성 구간에 있기 때문이다. 즉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런 시장의 높은 변동성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와요? 가격을 버티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관련주들까지. 그쵸? 중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로봇, 조선, AI 관련주 이 안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이거 보라 그랬죠? 공부하기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매매해서 손절을 하는지, 어떻게 매매해서 손실 구간에 있는지, 어떻게 매매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지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공통점을 찾으세요. 그게 뭐예요? 주도주 매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에서는. 자, 다른 것들 한번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그리고 또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돌파 구간. 여기서 추세가 유지되니까 안 팝니다. 비슷한 구간 찾으면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쵸?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신고가, 가격대를 지키고 있는 거.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실적은 좋아지지 않아. 근데 가격이 왜 안 빠지지?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주가는 올랐어. 그럼 뭐라 그래요? 비싸다. 즉 비싼 놈이 더 간다. 우리는 비싼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원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한전기술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45%, 두산에너빌리티로 180%, 한전기술로 45%. 다른 건 볼까요? 현대건설 어때요? 신고가 구간.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결과는 43%. 여기서 현대건설 정확하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2월 3일날 정확하게 2월 3일날 106,200원 7% 상승 중 9%대까지 높여잡아라. 결과는 강세 구간에 있다는 점. 자, 왜 이렇게 될까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가 아니라 명확하게 가격을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그쵸? 자, 보세요. 현대건설 신고가 쉬고 돌파, 쉬고 돌파. 그쵸? 하지만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43%. 다른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주 중에 큰 로봇 어때요? 신고가 쉬고 신고가 또 쉬고 신고가 또 쉬고 매도 176% 이렇게 터진다고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하세요.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신고가 종목군 즉 주도주만 공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